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너무나도 절묘하고 환상적인 그런 멋진 맥점 문제이자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 쪽에 있는 흑돌 6점은 확실하게 안형을 갖추고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져 있는 이 흑돌들, 여기 있는 넉 점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흑돌 2점은 딱 봐도 이미 제압을 당해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흙에 지금 전체 요 6점 돌들이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2점은 꼼짝달짝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해도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 포로를 이용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센터에 있는 흑돌 넉 점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딱 봐도 가능할 것,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둑의 묘미가 바로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은 흙이 이 잡혀 있는 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환상적으로 이 넉 점을 잡아 끌어서 살려내고 대성공을 거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단수. 이 돌이 요석이다 보니까 이 돌을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을 또 구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단수 쳐서 이 2점을 백이 만약에 포기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쉽게 이 흑돌을 구출하는 방법은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백이 그렇게 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여기를 이어서 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상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흑돌 활로는 2개, 백돌은 3개이다 보니까 그냥 수를 메꾸는 순간 이거는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상황에서 이기는 것은 좀 쉽지가 않다. 어떻게 수를 늘리는 것도 백이 아무데나 차분하게 메꿔갔을 때 흑이 역시 이겨낼 수 있는 도리는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그냥 우직하게 당수친 것은 잘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먹여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데를 먹여치면 몰아떨구기 형태가 나오는 것을 감상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백이 여기를 이어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따내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단수를 쳐가면, 자, 이거는 백이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백의 최선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 한 점을 일단은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흑이 이 2점을 내놓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면 그때 이 2점까지 살려가지고 다음 수상전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봤더니 역시나 이게 문제가 됩니다. 활로 싸움에서 아직까지도 백이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손쉽게 백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흑이 조금 머리를 굴려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면 될까요? 도망을 쳐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백이 이렇게 물러서 주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흙이 메꿔서 오히려 대역전승을 거두게 되어 있죠. 자, 백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쪽을 늘어서는 것이 아니고 꽉 막아서게 되면서 이 흑도를 모조리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수를 메꾸더라도 이제는 확연하게 백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흑이 이제 준비한 필살기는 바로 여기를 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어갔을 때가 이제 백도 살짝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걸 늘어가면은 이상하게도 여기를 맞고 싶은 심리감이 좀 든단 말이에요. 단수를 쳐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흑이 대역전승을 거두는 일이 발생해 버리게 되죠. 자,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수상전의 기본을 백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안쪽 수를 메꿔가는 순간 오히려 백이 자신을 위험하게 만든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백은 바로 수를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메꿔야만 흑이 여기를 둬도 그렇죠.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수를 메꿔가면은 흑도를 손쉽게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흑이 여기서 약간 좀 유혹에 현혹하는 수가 바로 이런 수인데 이게 이상하게 여기를 들어가고 싶은 욕구를 불러오진 않는데 왠지 모르게 여기를 차단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수란 말이에요. 끊어가지고 백이 딱 걸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역시나 뒤로 쳐야만
이 석점을 무리 없이 제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 베개의 바깥 메꿈으로 인해서 특별히 흙이 성과를 올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맥점이라는 것이 눈에 떠오를 거예요. 바로 이런 쪽을 붙여가는 겁니다. 바로 끊는 것과 넘는 것을 맛보겠다라는 그런 흙의 고단수 전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두면은 끊어가지고 흙이 원하는 것을 선수로 취득하고 그 다음에 큰 자리까지 향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백이 여기를 뒀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수상전을 하면 단순하게 수상전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흙이 좀 모자란 그런 느낌이죠. 수상전은 항상 한 수 차이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흙이 필살기를 준비했었죠. 바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패를 만들고 그 다음 쟁여놨던 팩감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백이 버티면 오히려 흙이 역전 KO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백은 귀에서라도 득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흙이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5점을 살려내는 것은 성공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근데 물론 귀에서 패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이걸 돌을 좀 빼내서 보면은 백의 입장에서 조금 다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좀 해봄직한데요. 그렇죠. 바로 이 단수를 치기 전에 이 역시 수상전의 기본은 뒤로 단수 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단수를 한번 쳐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 받으면 2점을 따내면 그만이고 만약에 이거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쪽을 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쳐도 아직까지 패가 나버리기 때문에 백은 이 넉점을 단수를 쳐서 계속해서 몰아떨구기를 만들어 간다면 자, 흙의 희망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다 말았네요. 뭔가 조금 될 법한 그런 느낌이기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여길 뒀을 때 이제 이게 좀 현혹하고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지금 방어하고 싶고 여기도 방어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어 가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야말로 이제 흙이 여기를 이어주면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석점을 살려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지금 백을 자충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흙이 멋지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백이 여기를 잡으면 흙이 이쪽을 마저 끊어서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이게 제일 좋은 수지만 자꾸 찔러가지고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단수 치면은 이어가지고 요 돌만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흙이 단수를 치고 백이 여기를 연결했을 때 그때 흙이 다시 한번 이렇게 패를 낼 수 있는 그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패를 안 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쪽을 찌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급소를 또 한번 찾아서 여행을 떠나봐야 되는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자, 근데 이것은 백이 여기를 잇기만 해도 이 수싸움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단수를 치더라도 결국은 몰아떨구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흙이 역시 승리를 거둬내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저것 얼추 다 해본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안 가본 길이 좀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요 언저리. 자, 일단 요걸 한번 좀 가보도록 할까요? 여길 두면 넘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백한테 비춰주고 있죠. 뭐 이런 데도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자, 이거는 흙이 이겨낼 수 있어요. 중앙하고 전투를 하더라도 흙이 앞서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금 흙이 횡재했죠. 그래서 백이 바로 이렇게 문득 이 자리를 딱 막아서는 걸 둘 수가 있는데 백의 그림은 내가 모든 걸 다 방어해낼 수 있다. 철벽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흙이 갑자기 백한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이걸 막으면은 바로 이렇게 단수치는 먹여치는 수가 존재한단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백이 욕심부리면 자 이제는 흙이 때가 되었어요.
모든 백도를 잡아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주 아름답게 몰아떨구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 두 점을 포기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 결국은 뭐 여길 두면은 따내거나 아니면 집으로 좀 이득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석점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백이 집으로 손해를 안 보려고 여길 둘 수 있는데 이제는 여길 따내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뭐 따내고 나서 되따내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사실은. 손을 빼고 뭐 이런 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키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흙의 이 나를자가 굉장한 또 좋은 필살기 같은 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여길 둔다? 어차피 이쪽을 둘 때 단수를 쳐서 요도를 잡으면 그만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또 흙의 대응책이 있어요. 여길 막았을 때는 이 두 점을 제압을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 두 점만 잡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흙의 입장에서는 해결책을 이미 갖고 있었던 셈이죠. 자, 그렇습니다. 백은 말이죠. 이 두 점을 제압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자, 왜냐하면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받아줬을 때, 이제는 흑이 이 수상전을 또 이겨낼 수 없는 돌려차기가 백한테 나오는 그림이 돼버리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는 법이죠. 바로, 맞습니다. 백이 둔 자리 여기가 결국은 요 자리를 먼저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순을 갖고 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뒤로 돌려차기를 했을 때 이거를 먹여쳐가지고 이렇게 교환해줄 흙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흙이 여기를 도망쳐가지고 백한테 나 잡아봐라 라고를 시전하면서 이렇게 기어나가면 슬금슬금 도망가면서 백을 잡아낼 수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얼핏 보면 환격으로 보이나 마지막에 이 한 점을 따낼 흙은 아무도 없을 것이란 말이죠. 흙은 반대쪽 백돌 두 점을 따내면서 여기를 먹여쳐도 반대쪽을 따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멋지게 길을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길 둘 때는 여기를 차단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두는 건 결국 단수를 치면 이 돌만 잡아내면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을 두는 것이 백의 최선인데, 자,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필살기가 등장함으로써 역시 훌륭하게 이 두 점을 제압하고 이 흑도를 구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기가 막혔죠. 자, 그러면 이 말일자가 묘수였을까요? 자,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되는 바둑 격언이 있죠.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는 격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늘었더니 지금 이 두 점을 내어줘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그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기어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먹여치는 것은 다 받아줘 버리면 아까하고는 다른 모양이 되면서 흙돌이 오히려 잡혀 있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흙이 완전히 좋다가 말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런 데를 둘까요? 뒤로 단수를 쳤을 때, 결국은 이게 이쪽을 먹여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도 따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먹여쳐도 다 받아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뭔가 아슬아슬하긴 하죠. 하지만 백에 엄청난 방어에 자꾸 막혀버리는 그런 흙의 모습인데, 그럼 내가 먼저 단수 치고 나서 이어야 되는데 여길 두면 되지 않을까? 자, 까먹으면 안 되죠. 백이 단수를 치면 패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백이 뒤로 단수를 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이 흑도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정답, 이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도 좀 아리송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맞습니다.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여기를 늘어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친 묘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는 상식적으로는 손해예요. 그리고 수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를 막으면 이 두 점 석점이 늘어난 석점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붙여도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해서 뒤로 단수 치는 수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를 먹여치는 것도 따내가지고 아직까지도 별로 흑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바로 이 먹여치는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여기를 먼저 날일자를 가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느낌이 좀 오시죠?
백의 응수가 정말 재밌는데 일단 최악은 이 뒤로 단수 치는 거예요. 수상전에서 뒤로 단수 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를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이런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엔 여길 따내는 게 집으로 좀 이득이겠네요. 나중에 한 번을 더 안 넣고 따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차단하는 것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데 도돌이표와 같은 하지만 수수는 다른 그런 그림이 등장하면서 흙이 중앙 넉점을 멋지게 살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선 이곳을 뒀을 때 다른 수를 역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얘랑 싸우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수가 어떻게 하더라도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서 중앙의 흑돌 넉점은 활로가 충분하다. 그러면 백이 이제 수를 메꿔가는 걸 이런 식으로? 하지만 흑은 살릴 생각이 없어요. 이 두 점만 주면은 안 잡아먹는다라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그런 호랑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한데 결국은 이제는 여기를 그냥 단수 치는 게 조금 더 집으로 이득이죠. 이어갔을 때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은 지금 이 두 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 두 점을 살리는 것은 가능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난 것이냐? 자, 우리는 상대방의 최선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백의 최선의 변화도는 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집으로 가장 이득인 변화도이고, 자, 지금 촉촉수 만들려고 하는 거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집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둬서 결국은 지금 손을 여기서 빼고 나중에 이렇게 따내져 있다라고 보거나, 흙이 바깥쪽을 단수 쳐가지고 이걸 한 수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좋겠네요. 자, 그럼 백의 다음 최선은 무엇이냐? 바둑을 버텨야 될 때가 있죠. 나 이거를 포기하면 내가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점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단수 치는 순간 될 리가 만무합니다. 자, 분명히 안 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백은 바로 흙이 먹여치는 그 급소 자리를 방어하는 것을 이렇게 딱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그림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를 뛰어나가는 것은 좋은 발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껑충껑충 뛰어나간다고 해도 설령 여기에 이제 흙이 한 수가 더 있어가지고 뭐 지금은 일단 여기를 메꿔도 수상전은 안 되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런데 요럴 때는 보통 이제 이걸 두고 요걸 뛴 다음에 수를 메꿔주다가 결국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단수 안 치고 이렇게 결국은 한번 밀어놓고 뛰면은 결국은 이게 수가 못 늘어납니다. 이걸 기다렸다가 먹여치고 나면 결국은 수가 늘어나는 것이 막혀버리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어, 흙이 뛰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얘랑 놀아야 돼요. 어떻게 놀 것이냐? 그냥 뒤에서 메꾸면 될까요? 안 되죠. 지금은 한 수 부족한 그런 흙의 모습이기 때문에 흙은 뒤에서 이렇게 이제는 이 날일자가 급소가 아니거든요. 져 있죠. 자, 그래서 공간 간의 급소, 안쪽 급소를 둬야 됩니다. 바로 여기를 메꾸는 거예요. 백은 바깥쪽을 메꾸는 것은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수상전이 부족한 만큼 안 돼서 무조건 여기를 맞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단수 한 방을 딱 쳐서 이 한 점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흑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전투인데 백도 버티기가 있죠. 바로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일단 이 한 점을 포기하는 거는 흑이 안 돼요. 그래서 흑은 일단 따내가지고 이 전투를 해줘야 되고 백이 패감이 내가 많다라고 한다면 따내가지고 패를 굴복시켜도 아직도 패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반패를 낼 수 있는 그림이 남겨져 있다. 옵션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냥 이 두 점을 포기하고 바꿔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석점을 잡는 것이 맞고요. 나는 이걸 반드시 버텨서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만 한다. 그럴 때는 이 패를 만들어서 전투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역시 쌍방간에 최선의 그림을 읽어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고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실감시켜주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아주 멋진 묘수를 보여주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